자,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틀린 문제부터 해가지고 모르는 문제까지 싹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점이 있는데 그 A점은 고정되어 있고요. P점은 X축 위에 어딘가에 있는 거고요. Q점은 원 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X축에 대하여 한번 튕겨 나가죠. 그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고, 원 위에 있는 점, 이게 나오면은 항상 원의 중심이랑 연결을 한다 라고 했었던 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A가 고정되어 있고요. X축에 대해서 튕겨 나가요. 그럼 요 A점에서 X축 대칭 이동을 하겠죠. 그럼 A'이라고 했을 때 이게 5,-2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얘하고 쭉 연결을 해줘요. 연결을 했을 때 그 직선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원 위에 있는 Q점이기 때문에 여기 Q점, 여기가 Q였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리고 P점은 여기로 고정이 되는 거고요. P에서부터 A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요게 최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최장거리라고 한다면 벗어나서 여기 끝에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은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벗어나진 않아요. 튕겨 나간다, 대칭 이동. 그죠? 원 위에 있는 점, 원의 중심이랑 연결을 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여라 라고 나왔는데, 결국 원의 중심과 A'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되겠죠. 0,3과 5,-2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루트 5에서 0을 뺀 다음에 제곱하면 25겠죠? 마이너스 2에서 3을 뺀 다음에 제곱하면 플러스 25가 될 거예요. 아, 루트 50이네. 그럼 얘가 5 루트 2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최장거리, 최대값은 5 루트 2에서 반지름 얼마를 루트 2를 더하면 되겠죠. 최단거리 5 루트 2에서 반지름 루트 2를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6 루트 2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4 루트 2로 볼 수 있겠네. 이 둘을 곱하세요. 6, 4, 24 곱하기 2까지 하니까 48 이렇게 나오겠네요. 15번 문제를 보죠. 원이 있는데 그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두 직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원이 2등분이 된다는 거는 원의 중심인 4,0을 지나간다는 거고, 그럼 4,0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워볼 수 있겠네요. 기울기를 몰라요. 그럼 m 곱하기 x-4. 그럼 이거를 일반형으로 고치면 mx-y 4m. 얘가 0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이 직선과 누가 반지름의 길이가 2면서 0,0이 중심인 원하고 서로 뭐한다? 접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2가 나오면 되겠다라는 거겠네요. 거기에서 m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m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두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2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중심이 0,0이니까 마이너스 4m.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고 제곱을 합시다. 그럼 4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이 녀석이 16m제곱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4m제곱이 넘어가요. 그럼 4는 16에서 뭘 빼요? 4를 빼요. m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12 아니겠니? 그럼 12로 나누어주면은 얼마가 될까? 3이 될까? 3분의 1. 얘가 지금 m제곱이에요. 그럼 따라서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요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두 직선이라고 한다면 얘가 하나의 점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4,0이 뭐냐면 x축 위에 있는 점 아니겠니? 그리고 중심이 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유추해보면 이 중심을 지나가면서 요 빨간 원하고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y축이랑 이루어진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 y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높이는 여기 x좌표인 4가 곧 높이가 되는 삼각형이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y 절편을 구해야겠다.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봐요. 그럼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는데 m 값이 이렇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요 위에 있는 점은 루트 3분의 4가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점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 거리는 루트 3분의 8이 될 거예요. 이게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거기다 곱하기 높이가 얼마였냐면 4였잖아.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면은 이때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넓이 공식이 될 거다. 그럼 2가 약분되면 얘는 루트 3분의 16 이렇게 될 거고 유리화하면 3분의 16 루트 3 이 정도로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점이 있는데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을 B라고 하자. 일단은 A점이 있어요. A, 이 A 플러스 3이라는 점이 있었고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2A 플러스 3, A 이렇게 되겠죠. 점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하겠다. 그럼 C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이렇게 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때 삼각형의 넓이가 144가 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C를 0,0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X축 방향으로 우리는 플러스 2A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시키고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시켜요. 그러면 C점의 좌표가 0,0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자, A점의 좌표는 A'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C'이라고 한번 해보자. 3A 플러스 3, 3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B' 요 점의 좌표는 4A 플러스 6, 2A가 되겠네? 이렇게. 자, 이때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이렇게 될 거예요. 2분의 1의 절대값 AD 2A 곱하기 3A 플러스 3 마이너스 BC 이렇게 곱한 거죠. 3A 플러스 3 곱하기 4A 플러스 6의 절대값. 이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될 거고요. 그 넓이가 지금 144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3A 플러스 3이 똑같죠? 그래서 3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하자. 그러면은 2A에서 요만큼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3이 밖으로 나가요. 그럼 2분의 3이 되면서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전개가 됩니다.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8A 그리고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이것이 3분의 2를 양변에 곱해주면요.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해요. 3, 4, 12, 3, 8에 24 곱하니까 96 요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지금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는 플러스, 그죠? 우리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이 96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 얘가 마이너스 96 이렇게 되는 게 두 번째. 마이너스인 게 조금 싫어요. 그래서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될 거고요. 여기도 플러스 그럼 너도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96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102가 0이죠. 2로 나누자. 그럼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1 얘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2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4A 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9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5 얘가 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위에 있는 식은 A라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판별식을 써보시면요. B'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봐요. 그러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하면 51이니까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실근 A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근은 여기에 여기서 몰빵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인 마이너스 4. 그래서 모든 실수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4.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더라 라고 볼 수 있어요.
19번 문제. 원이 있고요. 그 원 위에 있는 점 P하고 두 점에 대하여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원 위에 있는 점 P예요. 그리고 A와 B가 밖에 있겠죠? A점, B점 이렇게 있어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5 그리고 B점의 좌표가 9,3 이렇게 있는데 A, B와 P를 연결하면 하나의 삼각형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AP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 길이의 합의 최소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P가 돌아요. P가 돌면은 AP 사이의 거리하고 BP 사이의 거리가 동시에 변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앞서서 배운 파포스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A에서 BC의 중심 M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 연결을 딱 해버리면은 어떤 정리가 성립되냐? AB 길이의 제곱 플러스 AC 길이의 제곱은 AM 길이의 제곱 플러스 BM 길이 또는 CM 길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곱의 2배와 똑같다. 요런 정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A하고 B가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 중점 M을 하나 잡아요. 그 중점은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9와 마이너스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3,3과 5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4. 그 3,4와 이 P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가 분명히 중심이기 때문에 A, P 길이의 제곱 플러스 BP 길이의 제곱을 구하고 있지만 마치 2배의 PM 길이의 제곱 플러스 AM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파포스 정리를 끌고 와야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AM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AM 길이는 이제부터 고정된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바뀌냐면 PM만 바뀌어요. PM이 뭐냐면 이동하는 점, 원 위에서 움직이는 점 P와 고정점 M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뜻해요. 이거는 하나의 선분이기 때문에 이 중심과 M을 연결한 다음 그 반지름 길이를 요 반지름 길이를 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제곱하면은 얘가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이거를 그대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대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 파포스 정리를 이용해서 고정된 값을 하나 만들어주고 요 변화되는 값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최소값만 구하면은 전체적으로 최소가 되지 않겠냐? 이 뜻이에요. 두 개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변화하게끔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 파포스 정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AM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합시다. 자, AM 길이의 제곱은 루트가 사라져요. 3에서 마이너스 3을 뺀 다음에 제곱하죠. 6의 제곱 플러스 4에서 5를 뺀 다음에 제곱해요. 1의 제곱. 그래서 37이에요. 아, 얘가 37이구나. 그리고 PM은 변화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P면은 우리가 PM 길이가 최소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아냐? 중심이 0,0이고요. M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3과 4고요. 0,0이에요. 그럼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요? 그렇지. 5가 돼요. 그 피타고라스 쓴 거예요. 5가 되고요. 거기에서 반지름 길이 뭘 빼요? 1을 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그 4제곱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2배까지 해주면. 이게 최소가 되는 거야. 그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거 지금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네요. 미안해요. 우리는 최대를 구한 게 아니고요. 최소를 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죠? 53인가요? 53 곱하기 2를 하니까 106 얘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A는 K의 양의 약수, K는 20 이하의 자연수이고요. B 집합 나와 있고, 그리고 A 교집합 B가 2일 때 집합 A-B의 원소. 자, 일단은 B 집합이 나와 있다 보니 A 교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하고 3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어요. 아, 케이스 바이를 해야 되는구나. 자, 두 번째는 A 교집합 B가 2하고 5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기다 쓸까요? 2하고 5가 나오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A 집합은 K의 양의 약수인데 2와 3이 K의 양의 약수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지만 5의 배수는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한 K의 값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이겠네요.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라는 거는 6의 배수겠죠. K가 6이 될 수도 있고요, 12가 될 수도 있고요, 18이 될 수도 있겠네요. 2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또 케이스가 나눠지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K가 6일 때 A 집합은 1, 2, 3, 6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는 A-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A에서 B를 빼요. A에서 B를 뺀다는 거는 2, 3, 5를 뺀다는 거야. 즉 2하고 3을 버리겠다라는 거죠. 2하고 3을 버려요. 그리고 1하고 6을 더했을 때 그게 짝수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홀수니까 너는 탈락. 자, 그럼 두 번째, K의 값이 10이다. 그럼 A 집합은 1, 2, 3, 4, 6, 12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2하고 3을 버려요. 그럼 1, 4, 6, 12를 다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돼. 홀, 짝짝짝을 더하면 당연히 홀수예요. 탈락. 3번, K의 값이 이번엔 18일 때, 자, 그럼 A의 값은 1, 2, 3, 6, 9, 18. 자, 이렇게. 그러면 2하고 3 탈락. 홀짝, 홀짝. 자, 이렇게 더하면은 당연히 짝수가 돼요. 이거는 맞는 말이네. 아, K가 18일 때 가능하겠구나. 그러한 자연수 K를 하나 찾은 거예요. 이렇게 패턴을 밟았으면은 나머지 두 개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해볼게요. 두 번째, 2하고 5가 나왔다라는 거는, 교집합이 2하고 5가 나왔다는 거는 2의 배수이자 5의 배수예요. 그런데 3의 배수는 안 되겠죠? 2하고 5의 공배수가 10이에요. 그럼 K의 값이 가능한 거는 10과 20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3의 배수 아니잖아, 둘 다. 그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K의 값이 10일 때. 그러면은 A 집합은 1, 2, 5, 10 이렇게 나오죠? 그럼 2하고 5를 제외하고 홀짝을 더하면 당연히 홀수예요. 탈락. 자, 그럼 두 번째, K의 값이 20일 때 A 집합은 1, 2, 4, 5, 10, 2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2하고 5를 제외하고 홀짝짝짝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홀수죠. 탈락. 자, 여기서 2의 배수이자 5의 배수예요. 3과 5죠? 3과 5. 3의 배수이자 5의 배수. 그러면 15의 배수겠네? 그쵸? 그러면 K의 값이 15밖에 안 되겠네요. 이거 하나만 해보면 되겠다. 자, K의 값이 15일 때 A 집합은 1, 3, 5,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3, 5를 제외하고 홀 더하면은 당연히 짝수 맞는 거죠. 그러니까 K가 15일 때도 가능하다. 그럼 K의 값이 총 2개가 나왔네요. 합을 구했을 때 A-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짝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이 몇 개?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8 더하기 15 하니까 33이 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면서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에 이거를 딱 마주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막 해석하면서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막 해야 된다는 거야. 꼭 복습을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포기하지 말고요. 알겠죠? 분명히 원이 있어요. 그 원이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먼저 찾을 것 같아요. K, 마이너스 K, 얘가 원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반지름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K제곱 플러스 K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K제곱, 그럼 플러스 2K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지름은 2K라고 합시다.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좀 자리가 좁을 것 같아서 지울게요. X축
y축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k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k가 존재해요. 그럼 여기가 중심이 되면서 자 원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자 그죠? 이 밑으로는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삼각형 ABP의 넓이가 AB가 뭐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ABP의 넓이가 9 루트 3인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원 위에 있는 점 P의 개수가 3개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알아들으면 진짜 편해요. 여기가 중심이야. 그리고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여기랑 여기예요. 이게 A점, B점이겠죠? A점, B점. 그런데 P점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 건데 그 P점이 총 3개가 나온다. 뭐가? 넓이가 9루트 3이 되게 하는 P점이 3개다. 라는 거는 반드시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요점 있죠? 요점이 P점이 하나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냐? A하고 B가 한 변이 될 거예요. 삼각형의 한 변이 된다고요. 그때 P가 여기 꼭대기에 있어야지만이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때의 높이가 얘가 될 건데 빨간 삼각형과 넓이가 똑같게끔 만드는 P가 더 만들어봤자 2개라고요. 그래서 그 높이를 이 밑으로 내렸을 때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었어? 그때 만나는 요점이 P점이고 요점이 P점이야. 이 뜻이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나오면은 밑변의 길이는 AB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높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가 같게 하는 P점이 3개밖에 안 나와.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X축이랑 만나는 2개의 점이 있어요. 그게 A점이랑 B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원이 있었던 거죠, 원. 근데 원 위에서 P점을 내가 만들 건데 넓이가 똑같게 하는 P점이에요. 넓이가 똑같게 하는 P점. 그 A하고 B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되는데 그 넓이가 똑같게 되는 P점. 그럼 만약에 내가 P를 여기다가 잡았다고 해봐.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럼 얘랑 넓이가 똑같게 되려면 이 높이가 똑같은 여기 점도 P가 될 거고요. 이 높이랑 똑같은 요 밑에 있는 점들 요 2개도 P점이 된다고.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왜? 높이가 똑같잖아. 밑변의 길이가 AB로 고정이 돼 있고 높이가 똑같잖아. 그럼 P가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죠. P가 4개가 된다고. 그런데 그 P가 3개가 나오게끔 하려면 반드시 AB를 기준으로 최대 높이를 갖게 하는 요점이 P점이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이 P점에 대하여 높이가 똑같게 되는 삼각형 2개를 더 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된다는 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문제예요, 얘가. 자,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가 K, K였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2K예요. 이게 수선이 될 건데 그럼 얘가 2K라는 겁니다, 2K.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K예요. 왜? Y좌표가 마이너스 K 아닙니까? 그럼 이 높이가 뭐라는 거야? K라는 거죠. 이 높이가 K라는 거야. 여기도 K거든. 그렇다면 중심에서부터 B까지 내가 만약에 연결을 한다고 해봐. 연결을 했을 때 여기가 2K 아닙니까? 그 여기가 K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 H라고 이름을 붙여줄까? H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 HB 길이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루트 3K 이렇게 나오겠죠. 그 말은 AB 사이의 거리가 2배, 여기에 2배인 2 루트 3K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무엇을? AB를 알고 있으면은 P점까지의 높이의 값이 K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삼각형 AB, P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2 루트 3K 곱하기 높이 K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면 그게 넓이가 되는데 그 넓이가 얼마냐면 9 루트 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루트 3 약분이 될 거고 2가 약분이 될 거고 아 그러면 K제곱이 9니까 따라서 K의 값이 3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가지고 K의 값을 구했더니 그 K의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3이 나온 거야.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돼. 그럼 이제 P2, P3. 자, 얘를 P1으로 지정을 한다면 여기가 P2가 됐고 여기가 P3가 될 건데, 자, 높이가 똑같이 K가 되게 하는 게 요 원의 중심과 요 X축,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 위에서 만나는 점들이야. 결국에는 이게 지름이죠, 지름. 자, 해볼게요. 그럼 P2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K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Y좌표가 똑같이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왜? X축이랑 평행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K에서 이 K만큼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K만큼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P2의 좌표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 K만큼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P3의 좌표는 3K,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죠. 결국 P1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K, 위로 이 K만큼 올라간 거야. 그래서 K, K가 되는 거죠. 그럼 P2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요. 그 P3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3K, 마이너스 K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K를 구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3,3이 되는 거고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이 점의 좌표는 9,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로 문제가 바뀌는 거고요. 그럼 요 높이가 몇 K냐면 2K야. 그 요 가로의 길이가 몇 K냐면 4K야. 4K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죠. 솔직히 요거까지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 그럼 여기 2가 약분되면서 4K 제곱이 답이고요. K가 3이기 때문에 9, 4, 36. 36이 정답이 되겠네요. 고생했어요.